정치인사이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선거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민주당을 향해서 선거제 관련해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는 뭐 크게 보면 이제 전체 이제 300명 의원을 뽑는 가운데 253명이 지역구 의원이고 47명이 이제 비례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지역 선거는 뭐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대로 하는 거고 이제 비례에서 47명을 이제 어떻게 뽑느냐 이 부분이 아직까지 매듭지지 않아서 오늘로 뭐 85일밖에 선거가 남지 않았는데 빨리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1월 중에 이제 1월 임시국회는 2월 1일까지니까 한 2주 사이에 이 문제를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그 지역구도 안 정해졌죠. 네. 아직 이제 지역구도 이제 그 줄일 때도 있고 늘릴 때도 있고 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비례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법에는 1년 전에 예, 1년 전에 하라고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저는 그건 이제 이미 제가 지나갔고, 예, 국회 방송이지만 예, 현역 국회의원들의 저는 현역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의 이제 그 문제가 있다 봐요. 예, 신인들은요 완전히 이제 입술이 바짝 탑니다. 자기가 이제 어느 지역에 놓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게 현역들은 인지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예. 서두를 게 없다. 예. 이렇게 늦추고 있는 거 이거 정말 국회가 반성해야 된다. 예.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비례도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옛날에 멋지게 지면 뭐 하느냐. 이래서 이제 그 병립형으로 갈 듯이 했는데 아마 이제 제3지대나 여러 군데 시민단체가 반발이 심하니까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빨리 책임 있는 자세로 정해달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제 병립형으로 이제 굳어졌고 만약에 현행 제도인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당연히 만들어야죠. 예. 왜 국민의힘은 이제 당론이 병립인데 예. 그리 가면 이게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제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지 안 만들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위성정당 금지법까지 제정하겠다 했거든요. 예. 그렇게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민주당은 이제 병립형 쪽도 잠깐 이제 좀 아직 뭐 모든 정리가 된 건 아닙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되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되 이제 어제 용해인 의원이 얘기한 이제 비례 연합 정당 예. 이라는 이제 정당을 만들어서 위성 정당을 이제 대놓고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제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 의석을 흡수하겠다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소수 정당들은 사실은 지금의 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사실은 의석을 좀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예. 지역구,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가는 순간 거대 양당이 이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비례대표제가 어느 정도 연동형으로 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그럼 과연 그렇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아직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최후로는 지금의 예전에 지난번 총선 때 했던 선거제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도 전혀 기회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직도 선택지 중에 하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너무 예. 분분해서 그래요. 사실은 양쪽으로 갈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이제 대표가 복귀를 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병립형으로 가되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고 석패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결국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예.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그래서 지역성을 어느 정도 타파하는 방안 이 방안을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아마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알고 있고요. 병립형 아닙니까 그건? 병립형으로 가죠. 예.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예. 이제 비례대표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양당이 또 다른 그 비례대표들도 선출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쪽으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예, 뭐 병립형이든 준연동형이든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이제 민주당이 고민을 하고 있고 민주당의 고민이 끝나는 대로 이제 그 합의점을 이제 찾는 과정이 2주 안에 이제 일어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누구보다도 이제 유권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일 이제 정치개혁안을 던지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때까지 재판받는 동안에 받았던 세비 다 반납하는 거 하자 그랬고, 또 규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 했고, 오늘은 이제 의원을 50명 줄이기 총선에 승리할 경우에 이런 이제 정치개혁안을 내놨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이제 안을 검토해갖고 그것까지 같이 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이제 맞받아친 상태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먼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약속은요 바로 실천입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는 틀려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했지만 예. 자기 재판 때문에 2번이나 행사했죠. 거의 이재명 대표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 말은 전적으로 믿을 수 있죠. 그분이 무슨 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이 말을 번복하는 순간에 완전히 추락해 버립니다. 예. 저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약속은 곧 실천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아직 뭐 실천한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실천할 진정성이 것이다. 있다는 거죠. 이런 건지. 진정성이. 예. 예. 그다음에 그 기책 사유 때 그 후보 안 내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여야가 조금씩 반성해야 됩니다. 예. 옛날에 야당도 이제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때 후보를 냈잖아요. 이거 여당은 반성하고요. 강서구청장. 그렇죠. 예. 저희 여당도 이제 그 김태우 강서구청장 낸 거 서로 반성해서 앞으로는 이게 기책 사유일 때는 절대 안 되는 걸로 예. 이렇게 합의해야 됩니다. 예. 자, 여의 그 정치개혁안을 둘러싼 이제 어떤 경쟁 뭐 이런 건 뭐 바람직한 거 아닐까요? 실천이 문제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실천이 문제죠. 예. 사실은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안 나온 적 있습니까? 나왔는데 문제는 그리고 나면 뒤집고 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던지는 것은 총선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실천을 하기 바래요. 진짜로 지금 서정국 변호사 말처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좀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불리하면 안 하고 또 유리하면 하고 이런 문제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총선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정치 개혁적인 논제들을 의제들을 던지지만 지금까지 실천된 게 거의 없어요.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그냥 공연불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실천이 돼서 국회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던지는 내용 중에 법적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예.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위원장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금고 이상의 확정 시 세비 반납 공약 이런 것도 자당은 가능하지만 이거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예. 불체포 특권 같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예.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고쳐서 해야 될 문제는 본인이 아무리 주장한다 한들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예. 실제 당내에서 가능함부터 강조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그럼 더 주도적으로 정치개혁안을 내놓을 수는 없을까요?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선이 경쟁이 들어가는 거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민주당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부권도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예. 법령이 문제잖아요. 거부권도 법적으로 보장된 문제고 불체포 특권도 법적으로 보장된 문제예요. 그럼 이게 함께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 외에 당내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민주당도 앞으로 더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총선 때는요. 어쨌든 양당이 경쟁을 해서 표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을 위한 시도는 양당이 다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당무에 복귀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2일에 비슷했으니까 오늘로 2주가 됐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해서 이제 오늘 발기인대 창당 준비위원회 발족 출범시키고요. 그리고 또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이제 탈당을 했고, 연말에 여러 이제 그 화합을 위한 시동을 걸었는데 이제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1월 새해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추스르는 일, 이게 이제 최우선 과제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보다 이제 저는 더 두 가지 더 급한 게요. 예, 첫째는 이제 이거 당무만 복귀하지 말고 재판에도 복귀하세요. 예, 재판은 이게 말도 못한다 해서 재판 안 간다 하면서 예. 당무 본다고 이게 가서 말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아니 당에서는 말을 하는데 법정에서는 말을 못한다? 예. 이게 안 맞잖아요. 예. 빨리 이제 당무 복귀와 더불어 재판도 복귀해라. 예. 첫째. 그다음에 그거는 두 번, 뭐 그렇게 하시겠죠, 그거는. 예. 근데 본인들이 연기서를 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음모론이나 이런 건 이제 뭐 총리실을 고소하거나 자국에 이런 걸 좀 하지 마십시오. 예. 본인도 이제 상생하자 했잖아요. 예. 아니 경찰이나 총리실이 왜 축소하겠습니까? 네. 이미 여러 사람이 봤잖아요.
그게 열상이면 어떻고 자상이면 어떻습니까? 뭐 자상이면 국민 동정률이 확 올라가고 열상이면 확 내려갑니까? 그게 1cm면 어떻고 1.4cm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발표할 때 서울대 수술은 1.4cm지만 대략 1cm 정도 열상이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범인의 인적 사항도 뉴욕타임즈나 공개돼 있잖아요. 예. 이걸 뭐 계속 이게 음모가 있고 막 축소하고 경찰이 잘못된 것처럼 이게 놓을 때 상생 정치입니까? 이런 이제 음모론 좀 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음모론이라뇨. 예. 서정욱 변호사의 음모론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사실들이 그 뒤에 취재를 통해서 또 밝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택시 그분을 태우고 범행 현장으로 갔던 범죄자를 태우고 범행 현장으로 갔던 택시 운전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예. 문자로 누군가로부터 주소를 받았고 그 주소를 운전기사에 보여주고 여기로 가달라고 요청을 했고 내리자마자 여기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말은 거기가 어느 장소인지 제대로 모르고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배후에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예. 근데 수사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단독 범행으로 결정이 돼버리고 예. 또는 처음에 열상이다, 좌상인데 열상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피가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많이 흘리지 않는 것처럼 보도가 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경찰이 왜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또 국민들이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의심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안 되는 부분은 야당으로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고 나면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뭐 통합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미 그분들은 나간 상태고 예. 중요한 건 당내 통합을 이루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표가 한 번 더 확실하게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공천에 대해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소위 비명, 뭐 친명 갈라서고 나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후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내부 결속을 다지고 공정한 공천을 예. 좀 다짐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선결 과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민주당 내 그 상황 잠깐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면은 성추행, 음주운전, 뭐 무면허 운전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졌죠. 강의원 민주당 당대표 특보 총선 후보자 검증 신청을 스스로 거둬들였죠. 그래서 성비 의혹 논란이 있는 현근택 부원장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이런 분들도 이제 시선이 이렇게 쏠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매듭지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강위원 특보는요. 예. 이게 오랫동안 몇 달 끌다가 이게 자진 처리하도록 할 문제입니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 같으면요. 예. 단칼에 그냥 부적격으로 잘랐을 겁니다. 예. 그게 맞죠. 성추행만 한 게 아니고 예. 성추행하고 나서 한참 뒤에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이제 그 자기는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이제 책자까지 만들어서 다시 이게 피해 여성한테 1,000만 원 지급하라. 이게 대법원까지 난 거예요. 2차 가해가. 예. 엄청난 그 아닙니까? 예. 이걸 이게 왜 몇 달 동안 머뭇거리다가 자진 처리합니까? 단호하게 잘랐어야죠. 이게 첫째 문제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현근택 부원장. 이분도 이게 성희롱 중에 수위가 상당히 높은 중대한 성희롱인데 지금 이제 피해 여성과 합의도 안 된 거예요. 예. 이석주 씨가 초안을 이렇게 올렸지만 피해 여성의 서명 날인이 없잖아요. 합의서까지. 저는 이것도 이게 고민할 문제가 아닌데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이화영 변호인이나 예. 도와주니까 이게 머뭇거리는 게 아닌가. 빨리 이게 업참 건택. 예. 현근택을 빨리 업참 마속이 아니고 예. 업참 건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는 무죄지만 예. 이미 정치적으로 그때 현장에 호텔에 있잖아요. 그 영수증이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간 적이 없다 하다가.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을 그때 포기했잖아요. 후보를. 이번에 법으로 이게 대법원의 무죄를 해서 정치적으로 성추행이 무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빨리 두 분 다 컷오프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적격심사에 부적격으로 빨리 저 결론 내야 된다 이렇게 저 주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 안 하죠. 서정욱 변호.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하기 전에 예비 후보 검증을 하겠죠. 왜냐하면 예.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합의를 지금 하고 공천 있고 과정은 아닌 거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비 후보 검증이죠. 예. 사실 예비 후보 검증은 기계적 검증을 하는 거고 공천 과정에 좀 더 깊이 있게 검증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근택 변호사는 지금도 뭐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피해자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 정봉주 의원은 아까 서정욱 변호사 잘 얘기했어요. 무죄 대법원까지 무죄가 나왔어요.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무죄가 나왔다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호텔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나쁜 행동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대목에서 꼭 한마디 해드릴까요, 제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했던 사람들 알죠? 그분들이 지금 어떤 김구 선생님 폄하했죠. 예. 그다음에 여성 폄하한 발언을 하고 있죠. 그분 비대위원회에서 낙마하셨나요?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다른 당에서 하는 것에서 지적을 하려면 그 당에서 하는 부분도 좀 잘 하세요. 예. 아니 무슨 뭐 신도시 여성들에 대해서 폄훼하고 결혼과 출산의 주도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한테 있다 그러고 예. 이런 표현하시고 김구 선생님을 막 폄훼하고 예.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서 남의 당에서만 지적하지 말고 예. 손가락을 자기 당을 향해서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반론도 한 번씩 하시겠어요? 이 지금 이제 문제는, 그 비하 발언이라는 그 전체 문맥을 보면요, 예. 아주 심한 비하가 아닌데 민주당은 이게 암컷 최강욱 의원 암컷 발언한 옹호한 남영희 의원까지 이제 통과됐지 않습니까? 발언 따져 보면 예, 예. 따라서 이제 그 민주당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수위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위 정도가 다른 게 아니고 그건 누가 봐도 여성 입장에서는 폄훼 발언이에요. 그건 자기들도 사과하고 바로 잡아야지. 사과했으니까 됐다고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건 저는 문제라고 그 문제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자, 아마 당사자들은 좀 올드보이라는 그 표현이 좀 썩 그 듣기가 좀 거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7선 도전에 나섰죠. 그래서 총선 출마 그리고 당내 경선을 요구했고 만약에 뭐 낙하산이라든지 뭐 나이 때문에 자신을 이제 탈락시킬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이 밖에도 이제 이인재, 심재철, 박지원, 정동영 이른바 좀 원로급 분들이 이제 줄줄이 출마 선언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순히 뭐 나이가 많다고 정치를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요, 예. 옛날에 이제 뭐 옥새를 본인은 옥새 두고 나르샤를 하는데 예. 옥새 들고 나르샤든 두고 나르샤든 그때 이 공적 파동을 일으킨 당사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분이 다시 나온다. 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영남권 중진 물갈이가 있잖아요. 예. 근데 본인 7선 도전이에요. 저는 당연히 컷오프식이 되고 만약에 무소속 넣더라도 상당히 그 파괴력이 없다. 이미 몇 표 못 얻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나머지 이제 그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미 흘러간 물이 어떻게 다시 그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예. 장강의 후랑 추전랑 원래 장강의 물도 뒤에 물이 앞물을 밀어내듯이 예. 저절로 저는 세대 교체나 계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분들 원로 분들 우리가 존중하고 또 이제 그 지혜는 제가 존중해야 되지만 저는 출마까지 해서 직접 배치하겠다 이거는 반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할 말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럴 어떻게 것 보세요? 같긴 해요. 근데 예. 저도 뭐 전체 야당에서도 뭐 많이 좀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저도 뭐 전체적 맥락은 서정우 변호사가 동의해요. 이게 좀 물론 나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나이보다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은 좀 후배들에게 양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 초선도 있고 뭐 새로 도전한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현대 정치사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고 당대표도 하시고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들이잖아요. 지금 거론된 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시 나온다고 하는 것을 과연 좋게 볼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오래 정치하셨으면 이제 정치 원로로서 정치 현장에 대한 조언을 하시고 또 후배들이 열심히 정치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역으로 다시 뛰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정서, 시대 정신을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뭐 그런 부분들 눈높이에 맞출 수밖에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